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지난 320일의 뉴스토리에서는 우리나라에 실제 살아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요. 이 문제에 취재했던 김이남 선임기자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그랬지만 방송 보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그 하민이 얘기부터 좀 나눠보죠. 지난 1월 15일이었어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가정집에서 다급한 전화가 119로 걸려옵니다. 네. 아이가 숨진 것 같으니까 와줬으면 좋겠다. 집에 문을 걸어놓은 상태여서 이제 따고 들어갔더니 이 9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 한 며칠 방치해 둔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엄마였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더 비극적인 것은 같은 날 아빠도 이제 동생에게 짧은 이제 휴대전화 문자를 남기고 이대로 아이를 보낼 수 없다.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 왜? 누가? 밤이 사진 찍고 있어. 왜요? 근데 이 하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확인 관련 서류에는 전혀 하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없어요. 뭐냐면 뭘로 돼 있냐면은 무명녀. 무명녀. 예. 아,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여성이다. 아. 이 하민이 엄마 아빠가 출생 신고를 안 했던 거죠. 아니, 왜 안 했습니까? 하민이는 10년 전부터 한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살면서 하민이를 낳았는데 네. 혼인 신고를 둘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아니, 보통 그러면 어머니 이름으로 올리지 않아요? 엄마가 계속 미뤘던 이유가 엄마에게는 이미 10년 전에 둘은 이제 이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법률 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민이는 엄마가 만약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아빠가 친부가 아닌 엄마의 법률 혼 남편의 아이로 다른 등록이 되는 사람의 거죠. 아이가 또 되는군요. 예. 이게 이제 엄마도 그런 난처함 때문에 아이를 등록하지 못했던 거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빠하고 사이가 좀 벌어지게 된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두 하민이 부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거죠. 인천 시민은 다 갈 수 있는 화장터가 있어요. 납골당에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형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민은 못 들어가는 거죠. 왜요? 시민이 아니니까요.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하민이 같이 혼 외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엄마가만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고 2015년에 이제 사랑이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긴 했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엄마의 이름도 심지어 몰라야 되고 네. 뭐 전화번호도 몰라야 되고 사는 곳도 몰라야 되고 완전히 엄마가 이제 행불 상태 이런 정도라야 아빠가 이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친모가 연락이 안 돼야 되고요. 하민이 고아원에다 맡겨놓으면 고아원에서 해줍니다. 그 대신 하민이는 저희 형이 못 키우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출생 신고를 못 하고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그 비혼부의 수가 우리나라에 한 2018년 기준으로요. 네. 7,768명 정도 되고요. 7,700명. 예. 비혼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매년 7,000명 정도씩 태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7,000명. 해마다. 예. 이게 적지 않죠, 사실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머니 쪽에서 주민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해마다 태어나는 7,000여 명의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민등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기관들을 계속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아빠인데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서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생 신고도 안 되고 주민등록이 안 되면 그 학교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이 무엇보다 아동 인권과 아동 복지가 완벽하게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거죠. 이 복지 혜택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네. 교육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하민이도 실제로 9살이었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에 정부가 이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라는 것
제도를 좀 도입하긴 했어요. 주민등록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아이의 최소한의 복지 혜택은 줘야 되겠다, 제공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번호가 만들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한 가정을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 수혜라는 아이였는데 물론 이제 아동복지 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음. 그런데 실제로 수혜의 아빠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유치원에 갔더니 유치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이와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아. 아이가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그 와서 수업을 듣는 건 문제가 없으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케어해 줄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가정일수록 경제적인 궁핍이 따라요. 왜냐하면 그 아빠가 이제 아이를 갓난아기서부터 이제 양육을 해야 하니까 아빠가 거의 이제 자기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어린이집을 갈 수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경제적인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주민번호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리고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네. 뭐 유전자 검사만 하면은 네네. 친부라는 거 금방 알 수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안 됩니까? 가족 관계가 다양해졌고 비혼부 가정 같은 네. 한부모 가정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해 주어서 법적으로도 좀 개정안이 좀 활발하게 좀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뭐 좀 법 개정 움직임이 없나요? 지난 2월에 국회에서 다시 일부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엄마가 거부하거나 엄마가 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엄마가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조금 더 이제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주긴 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어떻게 가려요? 그렇죠. 그 개념의 모호성도 모호성이고 아동 인권이 보장되고 아동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는 건 도대체 뭘까? 네, 이런 반문이 드는 거죠.